게으른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요 리리드입니다. 과거에 읽었던 책, 언제 읽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책, 하지만 제 서재에 여전히 꽂혀있던 책을 다시 한번 꺼내들고 옛 생각을 더듬으면서 이 책의 현대적인 의미, 뭐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점점 좁아지는 방 안의 책장에 계속 꼽아 놓을 것인지 아니면 과감히 빼서 헌책방에 팔아버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이 코너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런 거예요. 최근에 책 프로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고 있는데 뭐 이렇게 거창합니까? 책 한 권 읽는데. 예. 저도 책 프로그램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몇몇 프로그램들을 보면 책 한 권을 읽음으로써 우주 전쟁을 막고 지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 메시지들을 너무 많이 담아내서 조금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리리드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한 코너였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책은 시집입니다. 보이시죠? 제가 한때 시를 읽었던 사람이에요. 진짜 문학 청년. 신춘문예에 매년 도전하려고 했지만 남들은 도전해서 실패했지만 저는 도전하려고 하다가 게으름 때문에 도전조차 못했던 그런 문학 청년이었습니다. 황지우의 시집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거다라는 책입니다. 황지우 시인은 그 80년대 90년대 대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겐 기영도 시인과는 또 다른 의미로서 시대를 대표했던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런지 모르고 읽었어요. 당시에 이제 수많은 문학 잡지들에서 기영도와 황지우를 다루는 어떤 빈도수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떠밀려서 읽었던 여러 작가 중에 한 명이 또 황지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집은 꽤 오랫동안 제 서재에 남았고 오늘 다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립니다. 이 시집은 나온 지가 꽤 됐죠. 제가 산 지 꽤 됐어요. 이 대학 때 다닐 때 샀던 건 아니고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집이 나왔던 연도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어느 날 서점에 갔을 때 이 녹색 촌스러운 배경에 노란색 색깔을 넣고 그리 어렵지 않은 한자로 쓰여진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거다라는 제목의 무엇인지 모를 매력에 끌려서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98년 12월 황지우 시인이 이런 글을 시인의 말로 덧붙여놨습니다. 시를 피했다. 다시 꺼내보니 그 중에는 8년이 넘은 것들도 있다. 그동안 잘 놀았다. 얼마나 괴로웠을 것인가. 지난 여름엔 혼자 미케네 성을 올랐다. 아가멤논 왕이 살해되었던 메가라를 한참 촬영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아까부터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참혹한 지중해 햇살에 대해 우산을 펴고 있는 오래된 올리브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한 낯선 그리스 사나이가 내게 말을 걸었다. 당신은 내 얼굴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첫 말문이 엉뚱하기도 하고 어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서 나는 바로 되물었다. 그런 당신은 내 얼굴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그랬더니 그는 대뜸 자신의 팔뚝을 기어다니고 있는 개미를 내게 보여주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개미들과도 대화할 수 있다. 나는 어쭈구리 이거 봐라 하는 심정으로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사이코인가? 애니미스트인가? 그는 미케나이의 현지 이름에서 시와 철학적 에세이를 쓰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다고 다소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나와 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어지러움과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출판사가 있는 홍대 거리를 걷다가 대낮에도 머리 위에 돌고 있을 별자리를 생각했다. 이 시인의 말 중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홍대의 거리를 걷다가 대낮에도 머리 위에 돌고 있을 별자리를 생각했다. 우리는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이 없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밤이나 돼야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비로소 확인하게 되죠. 사실은 공해가 많고 불빛이 너무 환한 대도시에서 밤에 별자리를 확인하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머리 위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엇인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을 아마 제가
그 20세기 말 혹은 21세기 초반에 샀던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막 20세기 말 21세기 초 99년 아니면 아마 2000년쯤에 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시인의 말에 꽂혀서 아마 이 시집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로 제목과 시집의 제목과도 똑같은 그 시를 찾아 읽으며 나이 들매에 관해서 한 번쯤 깊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거다. 초경을 막 시작한 딸아이, 이젠 내가 껴안아줄 수도 없고 생이 끔찍해졌다. 저는 아이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딸을 사랑하는 딸바보 아버지라면 이런 느낌이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막 딸과 같이 목욕도 하다가 이제 어느덧 딸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드디어 초경을 시작하자 이제 아버지로서 딸을 아무 때나 마음껏 껴안아줄 수도 없는 그런 나이가 돼버린 거죠. 사춘기가 된 딸들이 뭐 아버지한테 와서 막 안기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딸의 일기를 이젠 훔쳐볼 수도 없게 되었다. 이제 한 명의 이제 성인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호해줘야 되는 거죠. 눈빛만 형형한 아프리카 기민들 사진, 사랑의 빵을 나눕시다 라는 포스터 밑에 전 가족의 성금란을 표시해 놓은 아이의 방을 나와 나는 바깥을 거닌다. 바깥. 누군가 늘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버릇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다. 옷걸이에서 떨어지는 옷처럼 그 자리에서 그만 허물어져 버리고 싶은 생. 이런 표현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옷걸이에다 이렇게 옷을 거는데 왜 갑자기 슥 하고 떨어질 때 그 옷이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를 시인은 그만 그 자리에서 허물어져 버리고 싶은 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뚱뚱한 가죽 부대에 담긴 내가 어색해서 견딜 수가 없다. 글쎄 슬픔처럼 상스러운 것이 또 있을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거울을 보면 내가 낯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샤워하고 나서 이렇게 머리를 말렸는데 이젠 중간 머리가 안 서요. 힘이 없어져가지고요. 제가 옛날에 직모 때문에 진짜 머리가 뻗쳐서 근데 이제 제 머리가 옛날 제 머리가 아닌 거죠. 나이 드신 분들 왜 또 이 퉁퉁해진 자기 몸을 보면서 그 몸이 내 몸 같니? 라고 아마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므로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혼자 앉아 있을 것이다. 완전히 늙어서 편안해진 가죽 부대를 걸치고 등 뒤로 시끄러운 잡담을 담담하게 들어주면서 먼 눈으로 술잔의 수위만을 아깝게 바라볼 것이다. 문제는 그런 아름다운 반인을 내 자신이 견딜 수 있는가 일이다. 황진우는 젊을 때 만났지만 20세기 후반 혹은 21세기 초에 만났던 이 시집은 나이 듦에 대한 어떤 쓸쓸한 정서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꽤나 그 나이에 도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이 시집을 참 열심히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이 8년이나 동안 시를 피해 있었듯이 저 역시 이 시집을 꽤 오랫동안 피해 있었는데 비로소 이 시집을 다시 꼽아들게 됐을 땐 어느덧 50견 때문에 오른팔은 잘 올라가지도 않고 알러지 때문에 안약이 없으면 환절기를 버티지도 못하고 겨울이 됐을 때 심지어는 이제 가운데 손가락이 오늘 아파가지고 일어났는데요.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류마티스 관절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황지우 시인의 시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거다는 꽤나 많은 생각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혼자 앉아 있을 것이다. 완전히 늙어서 편안해진 가죽 부대를 걸치고 아직까지 늙는 과정인 것 같아요. 사는 게 조금씩 불편해지는 게 그렇게 괴롭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늙어버린 편안함이란 과연 어떤 것일지 여전히 호기심을 갖게 되는데요. 완전히 늙어버릴 때까지 이 책을 여전히 책꽂이에 꽂아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리드였습니다.